네, 이렇게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된 지 10년 만에 첫 외국계 금융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유치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외국계 금융기업 유치,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이제 2009년 1월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한 10년 동안 근데 외국계 금융기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산에. 그래 아시다시피 문현금융센터에 있는 국제금융센터에도 보면은 그 국제란 말은 붙어 있지만 국제금융기관이 하나도 없었죠. 네. 그런 오명을 이제 좀 탈피를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외국의 금융기관의 유치로 인해서 물론 지금 당장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걸 네. 발판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는 아시아 제1의 해양금융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서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그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된 맞습니다. 건데, 네.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그러면 그간 왜 이렇게 유치가 힘들었고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좀 해소가 돼서 유치에 성공하게 됐는지 부산시만의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10년 네. 동안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홍콩에 좀 혼란 상황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을 틈타서 아시아 각국에서도 홍콩에서 있는 각종 외국의 금융기관들을 유치하는 각축전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금년 6월에는 우리 이런 금융기관을 유치를 위한 전략을 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동안에 해외 홍콩에 있는 유수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들 그다음에 각종 언론 매체들 이런 것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 홍보를 많이 했고 그리고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과의 화상 회의라든지 온라인상의 미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부산시가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 메시지를 많이 전파한 게 주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 또 이스라엘 이제 그렇습니다. 금융기업들이 들어오게 네, 되는 네. 건데 사실 그 시티은행 빼고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잘 좀, 모르시죠? 네, 생소한 네.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 기업들의 어떤 비중이라고 할까? 이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외국 그 금융에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일반 시민들에는 눈높이에서 볼 때는 뭐 시티은행 같이 일반 금융기관 그런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그 BMI 그 우리 그룹 같은 경우는 홍콩의 뭐 정권이나 자산 관리 이런 펀드 투자 이런 게 굉장히 특화된 그런 예.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GBR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자산 관리나 M&A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리 내국인 분들도 외화 증권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홍콩에 있는 기능을 사실상 부산으로 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희들이 부산의 이전 금융기관 중에는 예탁결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외국한 은행과 관련되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네. 외국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 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시티은행은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으로 가지고 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블록체인 자유적 특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는 세계적인 기업이 후오비 인도네시아 이 그룹이 예. 블록체인에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 요스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에 대한 이런 창업 지원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예. 부산도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이 벤처 창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6개 기업들이 다 부산에 이렇게 가치 있는 현재 금융 상태 그런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 비단 뭐 금융계뿐만 아니라 부산 경제 전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 부산이 이제 이런 금융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기능들이 많이 취약했던 게 사실인데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해외 금융망,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글로벌 네트워크망이 풍성해지는 그런 차원이 있고 이런 해외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은 이 기업들을 통해서 국내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건 해외 투자나 그다음에 해외 또 수출 이런 게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기업들 자체가 부산 대교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외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뭐 가덕 신공항 추진도 있고요. 북한 재개발, 맞습니다. 또 2030 뭐 월드 등록 엑스포도 엑스포 있죠. 네. 유치 지금 과정 중인데 부산의 어떤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밑그림 계속 지금 그려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시다시피 6개 금융 기업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한꺼번에 뭐 본사가 이전되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발판이 되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외 부산에 오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해외 금융기관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아시다시피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한 가덕 신공항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이제 해외 기업들이 금융기업들이 교통망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죠. 네. 예, 국제적인 런던, 싱가포르, 그다음에 뉴욕 이런 국제적인 금융 도시들은 바로 저희들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이제 가덕 신공항 24시간 공항이 되면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망, 금융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이 이전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그다음에 뭐 투자 펀드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의 2차 이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금융 도시로서의 허브 기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알겠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이번 외국 금융사 유치로 부산이 국제 금융 도시로 도약하는데 거듭나야지. 하나의 어떤 퍼즐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